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살얼음을 걷는 듯한 하루하루입니다. 자, 우한 폐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문제는 절대로 중국 사람들의 입국을 말하자면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집과 이 아둔함과 그 다음에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이 무능함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4월 15일 진짜 손꼽아 기다리는 총선이 45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냥 보통 총선이 아니죠. 정말 나라의 명운을, 나의 운명을, 우리 가족들의 삶을 결정하는,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대단한 선거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수많은 선거를 치러왔지만은 이번 4월 15일 총선처럼 중요한 선거가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 벌써 이제 대진표가 다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누가 붙는다. 뭐 이런 거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요, 누가 누구를 보고 찍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그 다음에 반문재인 정권, 가장 문재인이 두려워하는 결과를, 가장 민주당이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떠는 결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번 4월 15일 총선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4월 15일 총선에서 어정쩡한 제1당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은 저 사악하고 저 하이에나 같고 그 다음에 극악무도한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치고 묻지마 이런 심정으로 오로지 반문연대를 통해 가지고 진짜 문재인을 탄핵시키고 문재인을 물러나게 만들고 이 나라의 잃어버린 법치와 유린당한 헌정 질서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되찾는 것, 이번 4.15 총선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누가 나왔냐,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주당을 어떻게 떨어뜨리느냐, 민주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는 투표를 한다, 문재인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 저는 그거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문재인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반드시 표를 찍을 후보에게 물어주셔야 될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점에서 통합 당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어떻게 그 비례대표만 내는 이 지역구 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안철수 국민의당이라든지 이 모든 걸 떠나서 이 사람들에게 물어야 될, 후보자들에게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보수의 가치에 기반한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표는 보수당에서 받고 공천은 보수당 이름으로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안면 몰수하는, 말하자면 사이비 보수들을 제가 한나라당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금질하고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문서를 받는 심정으로, 각서를 받는 심정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첫째, 당신은 민노총하고 어떻게 싸우겠는가? 당신은 민노총하고 어떻게 싸우겠는가? 여러분, 민노총은요, 문재인 정권을 만든, 말하자면은 또 하나의 정치 권력입니다. 촛불의 초기에는 정말 진영을 불문하고 국정농단과 왜 이렇게 어설프게, 왜 이렇게 최순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대통령이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정치적으로 일종의 탄핵의 지름길로 가도록 만든 건 누구냐? 바로 민노총이었습니다. 민노총은 돈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있죠. 민노총은 인력이 있습니다. 상근하는 직원만 해도, 노조에 상근하는 직원만 해도 그거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또 민노총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꽹가리 두드리면서 무대에서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권력화하는 민노총의 나름대로의 노하우,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민노총은 즉 지금의 말하자면은 이 기업과 또는 지금의 자신들이 소속한 대기업과의 일종의 이면 합의에 의해서 그들의 굉장히 많은 치부를 또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요, 이 기업들도요, 민노총에 휘둘리지 말고 민노총과 뭐 경영 이런 것도 함께 한다, 이런 어설픈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민노총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래서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이 뒷목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문재인 네가 민노총 아니면은 언간생신 대통령 했겠어? 자, 이런 민노총에 대해서 통합당의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고 민노총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물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특히 유념해 볼 것은 국회의원은 민노총의 자금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노총과 과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방법을 갖고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교조입니다. 자, 일부 맘카페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오로지 이 밤잠을 안 자면서 우한폐렴과 싸우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 아래서 우리가 우한폐렴을 겪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성군을 만나서 태평성대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 맘카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게 바로 전교조의 공작, 전교조의 세뇌, 교단을 정치장한 전교조의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에 대해서 당신은 반대하느냐, 전교조의 합법화를 불법화로 만들 생각을 당신은 갖고 있느냐, 이거를 후보들에게 반드시 물어주셔야 됩니다. 인원고 사태는 왜 촉발했는가? 인원고 사태에 대해서 당신은 전교조 교사들의 그 외제차 타고 다니는 전교조 교사의 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수의 가치가 없으면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탈원전에 대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또 보수 정당의 공천은 받았으면서 나는 녹색을 좋아해요, 나는 그린피스예요, 이러고 앉아있는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도 이번에 공천이 몇 명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기술력을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더 확충해야 될 것이냐, 당신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문재인이 판도를 한번 보고 나서 탈원전을 한 거에 대해서 당신은 분노하는지를 후보에게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소주성에 대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따뜻한 경제도 좋고 따뜻한 우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야말로 경쟁과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야말로 가장 우월한 겁니다. 소련이 75년 동안 그렇게 무모한 평등에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뭐였습니까? 초토화된 경제였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경제, 어설픈 소련의 그 흉내를 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 그게 바로 소주성입니다. 자, 소주성으로 우리는 더욱더 피폐해 가고 있고, 문재인이 문을 활짝 열어준 우한 폐렴으로 우리 경제는 지금 숨이 깔딱대고 있습니다. 따뜻한 경제니 따뜻한 보수니 이런 말을 하는 일부 보수의 가치를 왜곡하는 통합당의 후보에게 꼭 물어봐 주십시오. 소주성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러분, 4월 15일 우리가 통합당에 사람을 뽑더라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보수의 가치와 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시장 경제의 올바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4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각서받듯이 물어주십시오. 정교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불법화입니다. 2번째, 민노총과 싸울 것인가? 민노총의 자금을 캐라고 하십시오. 3번째, 탈원전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탈원전을 없던 일로 돌리겠다고 답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소주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그 후보라면 여러분 내가 표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의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한 표에 대해서 당당하게 깔끔하게 그들의 답변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노릇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날 11시에 여대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